진짜 과일이 보약보다 더 좋을까요? 과일이 보약보다 몇 배 더 좋을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을 식사 대용으로 드시다 보면 소화기를 쉬게 하면서 영양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소화와 해독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몸의 대사 기능을 높이고 체질을 바꿔주는데, 과일을 먹으면 체질이 알칼리화 되면서 골밀도가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골밀도가 좋아지면 반드시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과일은 또 당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당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당은 과일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먹을 때 이 혈당 스파이크가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혈당이 쑥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사과를 생과일 형태로 먹을 때, 사과를 퓨레나 스무디로 만들어서 걸쭉하게 해서 먹을 때, 주스 형태로 섬유질을 제거하고 먹을 때, 어떤 때 공복 혈당이 제일 많이 내려갈까요? 공복 혈당을 측정한 논문을 보니까 생과일 상태로 먹을 때는 보통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지만, 주스로 먹을 때는 보통의 공복 상태보다 20%가 더 내려갔고, 퓨레로 먹을 때는 10%가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좋지만 과일을 주스로 먹으면 너무 올라갔다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이 되면 나중에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과일 주스를 매일 50ml 이상 마시면 직장암 발병 위험이 74%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차라리 안 드시지만 못합니다. 퓨레나 과일 주스가 공복 혈당이 더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생과일보다 퓨레나 주스는 흡수가 빠릅니다. 생과일을 먹을 때는 같은 양을 먹을 때 17.2분이 걸리지만 퓨레는 5.9분이 걸리고 주스는 1.5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스로 먹을 때는 10배 이상 빠릅니다. 당이 빨리 들어가면 당연히 혈당도 빨리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도 많이 되죠.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다 보면 반작용으로 혈당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이 되면 대사증후군이 생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혈액에서 급하게 제거된 당분은 간이나 근육세포 속에 들어가서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당뇨병의 원인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는 단지 당의 문제 또는 당뇨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라갈 때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됩니다. 산화가 많이 되면 혈관이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다 파괴가 됩니다. 이러면 심혈관계 질환이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해서 수면 장애가 오고 편두통이 생깁니다. 관절염도 생깁니다.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생과일 섭취가 중요한 이유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디지털대학의 강의 자료를 보니까 과일 섭취가 중요한 이유에 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5대 생활습관병, 고혈압, 당뇨, 비만, 심장병, 아토피, 6대 암,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예방하고, 비타민의 항산화 효능이 있고 피부 미용과 시력 등의 효능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생과일 섭취의 중요성을 보시겠습니다. 과일에는 음식 종류 중에서 항산화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적게 먹기 때문에 다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단독으로 섭취하면 흡수력이 높기 때문에 그 미네랄이나 영양소는 채소에 비해 떨어지지만 실제 몸에 흡수되는 미네랄과 피토케미컬은 제일 많이 흡수가 됩니다. 과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많아서 탄수화물이 흡수될 때 그 흡수 속도를 느리게 해주고, 변과 결합해서 변을 젤처럼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 단세 지방산을 늘려서 장벽을 보호하고 유익균의 수를 늘려줍니다. 또한 체내 면역을 증가시키고 피로 회복을 도우며 혈액을 정화시켜 줍니다. 과일을 먹을 때 당분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얼마나 혈당을 올릴지 보려면 당지수보다는 내가 먹는 음식 속에
탄수화물이 실제 얼마가 들어갔느냐 그 양을 고려한 당부화 지수를 보셔야 합니다. 현미는 당부화 지수가 18이고 고구마는 17입니다. 반면에 사과는 6이고 배와 수박은 4입니다. 과일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입에서 느끼는 단맛은 높지만 실제로 혈당을 올리는 당 부하 지수는 낮은 편입니다. 실제 공유에 비해서는 당이 현저하게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당 부하 지수를 계산할 때는 혈당 지수 곱하기 1의 실제 섭취한 탄수화물 양을 곱하고 이것을 100으로 나눈 값입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는 72입니다. 1의 섭취량은 120g이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6이기 때문에 혈당 지수 72에 실제 들어있는 양 6을 곱하고 이것을 100으로 나누면 당 부하 지수가 되는데 수박의 당 부하 지수는 4.32로 아주 낮게 나옵니다. 대체로 과일은 당 부하 지수가 10 이하로 나와서 다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혈당을 빨리 올리지는 않습니다. 과일이 혈당을 올리기는 하지만 다른 음식에 비해서 빨리 올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종류의 음식이 혈당을 빨리 올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버튼 보시면 섬유질이 결여된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1시간 안에 치솟았다가 반작용으로 저혈당으로 뚝 떨어집니다. 또 그 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 밥이나 히밀가루 같은 것들 있죠. 빵 같은 것들 이런 것을 먹으면 1시간이 조금 넘어서 높이 올라갔다가 저혈당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은 설탕이나 주스 같은 단 음식보다 혈당이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가고 조금 덜 떨어집니다. 그런데 통곡물 식사를 했을 때는 식후 2시간까지 당이 원만하게 올라갔다가 4시간 정도 부분에서도 보통 공복시 저혈당만큼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곡물을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생과일과 과일 주스를 먹었을 때 혈당 변화를 보겠습니다. 사과를 한 개 통째로 먹었을 때 혈당이 원만하게 올라갔다가 원만하게 떨어졌습니다. 저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일 주스는 한 잔을 먹으면 생과일보다 혈당이 훨씬 빨리 올라가고 또 높이 올라가고 반작용으로 혈당이 정상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또 혈당이 빨리 올라갈 때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 지방이 대사성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제 생과일을 올바로 섭취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일은 식사 30분 전에 먹을 때는 100g 정도를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드실 때는 일식의 1종류를 200g 정도 껍질째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녁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공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공복 시간이 늘어나고 공복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해독이 잘 되어서 밤새도록 치유가 일어납니다. 과일식을 하면 과일에는 칼로리는 적지만 대신에 흡수율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 몸의 영양 상태가 과일을 드시기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보통은 가장 이상적인 식사는 16대 8이라고 하는데 8시간 안에 식사를 다 하다 보면 2식 정도밖에 못 하는데 이 2식으로는 일일 필요한 칼로리를 다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녁에 과일을 보충해주면 저녁에 배고픈 현상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칼로리도 더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공복 시간은 늘어나고 칼로리 보충은 해주고 밤에 해독을 시킬 수 있어서 아주 이상적입니다. 과일을 소화시키는 데는 소화액이 거의 필요치 않기 때문에 소화기의 부담은 덜어줍니다. 또 소화기를 쉬게 하기 때문에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소화액과 소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나 미네랄 소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잠재 효소는 늘려주고 잠재 효소가 늘어나니까 우리 몸의 치유 기능은 올라갑니다. 2021년 논문을 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과일 주스를 마시지 않고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제목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과일을 주스로 먹지 않고 통으로 씹어서 먹을 때는 4가지 요인에 의해 제2형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아주 잘 기술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당뇨병을 낮춰주는 요인이 있는데 첫째가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은 혈당 부하를 낮춰줍니다. 또 섬유질은 장내 유익한 세균총의 비율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될 때 천천히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둘째가 씻기입니다. 잘 음식을 씹어서 드시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이라는 인크레틴 호르몬이 회장과 대장의 세포에서 분비되는데 이런 인크레틴 호르몬은 장관 내 포도당 농도에 따라 작용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작용 후에 인슐린 민감성이 올라갑니다. 셋째 요인은 과당입니다. 과당은 앞에 말한 GLP-1 분비를 늘리고 또 섬유 아세포 성장인자 E1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호르몬은 세포를 증식시키고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작용에 의해 인슐린 민감성이 올라가 제2형 당뇨 발생률을 낮춰줍니다. 넷째 요인은 과일 속에 많은 플라보노이드인데 이런 노란 색소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당뇨를 예방해 줍니다. 2021년 6월 7일자 연합뉴스를 보면 생과일 인슐린 민감성을 높인다 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호주 코호토 연구에서 과일 섭취와 당뇨병 위험 간의 연관성이라는 논문을 소개합니다. 이 논문은 미국 임상내분비학 대사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7,674명을 대상으로 5년 혹은 12년간을 추적조사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을 소개한 연합뉴스 기사에는 하루 최소한 2번 이상 과일을 먹는 사람은 하루 0.5번 이하 먹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36%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한 호주 코호토 연구에서 과일 섭취와 당뇨병 위험 간의 연관성 논문을 찾아서 보니까 이런 결과가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총 과일 섭취량이 가장 적은 참가자에 비해 중간 정도의 과일을 먹는 참가자는 식이 및 생활습관 교란 요인을 조정한 후 5년 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36%나 더 낮았습니다. 또 호주 당뇨병 비만 및 라이프스타일 연구 권장사항을 보니까 성인의 경우 하루 2인분을 약 150g을 섭취를 준수하면 12년 동안 제2형 당뇨 위험이 32%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논문의 인슐린 감수성 모델 평가 그래프를 보면 하루 중 섭취하는 과일의 양이 많을수록 인슐린 민감성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논문 결과는 이렇지만 과일은 WHO 권장사항처럼 1일 400g 이내로 먹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른 음식을 안 먹고 과일 해독식을 할 때는 더 드실 수도 있지만 보통 때는 1일 400g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논문의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 모델 평가를 보니까 과일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베타세포의 활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논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질수록 베타세포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소개한 다른 미국 내 가장 큰 코호토 연구입니다. 코호토 연구 중 가장 큰 규모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의 위험과의 연관성이 과일 섭취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했습니다. 과일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할 때 제2형 당뇨의 위험은 블루베리의 경우 26%를 낮춰주고 포도와 건포도의 경우는 12%를 낮춰주고 사과, 배의 경우는 7%, 바나나의 경우는 자몽의 경우 5%, 멜론의 경우 10%를 낮춰줬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예방에는 블루베리가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는 포도, 그 다음으로는 사과, 배 순으로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과일을 먹느냐에 따라서 제2형 당뇨병의 위험률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뭘 많이 드셔야 됩니까? 블루베리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사과, 배 순서입니다. 이제 나에게 맞는 과일 선택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트러블이 있는 사람은 멜론, 체리, 바나나, 삶은 토마토, 배 등의 산도가 낮은 과일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딸기, 토마토, 체리, 자두, 자몽, 사과, 배, 단단한 복숭아, 라즈베리 등의 당 지수와 당부화 지수가 낮은 과일이 좋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과일에는 수박이 좋은데 수박은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아침에는 수박이 좋고 또 사과와 포도를 먹으면 이 속에 펙틴이 많이 들어서 쾌변을 보게 합니다. 이 블루베리는 뇌에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좋은 과일에는 토마토가 좋은데 토마토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피로를 해소해주고 파인애플은 소화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파인애플이 좋고 바나나 속에는 마그네슘이 많아서 우리 몸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저녁에 먹으면 좋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누르셔서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